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학교 교과에는 산이 등장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교과에도 산이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어떤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 중 가장 많은 취미는 등산이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 또 가까운 곳에 좋은 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 대해서는 약간 눈이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일산은 가까운 곳에 북한산이라고 하는 명산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등산을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웬만한 산은 시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 FM 팟캐스트 일산의 놀자 이번 코너 진행을 맡은 가희입니다. 일산 FM 일산의 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일산과 관련된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 경험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일산 사람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정발산이라고 하는 명산입니다. 제가 감히 정발산을 명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발산을 한 번이라도 올라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일산의 놀자팀은 이번에 다 같이 정발산을 올라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에 저희가 노래 먼저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퀸의 프레디 머큐리의 I was born to love you입니다. 퀸은 전설적인 영국의 락그룹이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락그룹인데요. 제가 외국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도 퀸의 공연은 꼭 직관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아했었어요. 이제는 고인이 된 프레디 머큐리의 I was born to love you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퀸의 프레디 머큐리의 I was born to love you를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우리 팀원들 소개하는 거. 우리 팀원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일산 FM 일산의 놀자는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정발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자신의 등산에 대한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등산을 정말 좋아해서 혼자라도 등산을 가요. 사람들하고 시간이 맞지 않으면. 그중에서도 이제 북한산 자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산을 자주 오르는데 그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월 1일에 산행하신 코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스라서 혼자라도 몇 번을 간 코스인데 텔레비로 보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날 되게 슬펐었어요. 그러면 한번 자기 등산에 대한 에피소드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실래요? 먼저 우리 은주님. 저는 솔직히 산은 별로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나. 일반적인.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던.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저희 동네에 산악회를 만들어줬어요, 산악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산악회 산을 오르려고 간 게 아니고 시산제를 한다니까 처음에 그냥 여름에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뭐 올라갔다 올 사람도 있고 거기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힘들게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심심하고 나도 한번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한참을 갔어요. 그 산이 가막산이었어요. 거기까지 꽤 되는데? 네. 샌들 신고 근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한참 올라가는데 삼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 분이 서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만남의 광장이 어디쯤 있어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갔죠. 네. 가도 계속 올라가는 거야. 없어. 그래서 이걸 내려갈 때니 아래가 너무 멀고 올라가는 것도 멀고 너무 화가 나는데 거기서 처음에 뭐 우유도 주고 뭐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이랬었거든요. 저는 그걸 다 내려놨어. 어떻게? 끝까지 안 갈 거니까. 그리고 올라갔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다른 산악회에서 오신 분들이 불쌍하다고 저한테 생명수라고 하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물도 얻어 마시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재요. 그래서 그분들 따라서 정상을 갔어요. 제가 헬기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헬기장에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거기 계신 거야. 거기가 만남의 광장? 아니 광장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네.
정상을 찍었는데 그분들이랑 저랑 거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서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데 그분들은 제가 올라온 길로 내려가고 저는 그분들이 올라온 대로 내려가고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는데 감악산이라는 데가 생각보다 악산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온 길은 돌로만 됐어요. 예, 어느 곳인지 알겠다. 바위 위에. 뭐 내려오는데 다리가 흔들흔들 막 하늘이 노랗고 여기서 굴를 수도 없고 어찌 됐던지 집에는 가야 되니까 내려왔어요. 맞아. 내려오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다리가 후들후들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제 자신이 너무나 대단하고 뿌듯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쵸. 산이 이래서 좋은가 보다. 비록 내가 샌들은 신었지만 운동화를 신고 등산화를 신고 좀 갖춰가면서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산악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대단하다.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네. 제가 아는 사람 따라서 웬만하면 내려올 텐데 그 팀 안 따라오고 여기 산악회 팀 따라서. 맞아. 그래서 산악회는 쫓아가 한 번 가면 그 중독이라 그럴까? 예,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나름대로 내가 뿌듯한 거야. 정상을 찍었다는 거. 그래서 내려올 때도 얼마나 좋아. 내려올 때 지나가면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꽃도 핀 것도 보고 그쵸. 새로운 나무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나 올라올 때 힘들었는데 저 내려올 때 그 사람들 막 힘들어 하는 거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난 거짓말 안 듣잖아.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산에 한 번씩 꼭 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산을 즐겨요. 오, 멋지신데요? 예. 저도 진짜 저도 북한산 자락에 태어나서 산 되게 우습게 보다가 사실 저도 한번 큰 코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그럼 제리님은요?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아주 어렸을 때, 여기서 좀 웃어줘야 되는데. 그 말을 해줄까 말까 하다가 참았는데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스스로 역시 제리님 다워요.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춘 때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저는 꼭 갔던 곳이 산이었어요. 산. 왜 그렇게 갔냐면은 너무 힘든데 산에 올라가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거의 한 200-300m 남았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때 딱 이겨내 나가면은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기분, 또 야호를 부를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느꼈죠. 산도 이렇게 힘들 때 끝까지 올라가면은 이렇게 기쁨이 있듯이 지금 이 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정말 괜찮아질 거야를 산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산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고향이 장성이거든요. 전라남도 장성. 장성이 유명한 산이 있는데 거기 충령산. 그렇죠. 내장산. 내장산. 충령산. 근데 거기는 안 가고 무등산. 그리고 월출산. 무등산 가면 수박밭이 맞나요? 수박밭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월출산은 저도 가봤는데 제가 꼽은 진짜 멋있는 산 몇 개 중에 들어가요. 진짜 멋있어요. 예, 맞아요. 예, 진짜. 백대명산. 월출산은 제가 여러 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쵸. 월출산 힘들더라. 맞아요. 저의 젊음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산 중에서 치악산이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게 이렇게 유일하게 정상을 못 밟은 산이 치악산이에요. 그래서 치악산은 언제 한 번은 꼭 다시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시는 분도 치악산 올라갔어요. 아예 치가 떨리는 산이다라고 그러던데.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서 발을 딱 디뎠으면 정상까지 가는데 치악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산 이름에 악자가 붙은 산은 악산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환희박 형님. 아까 은주 님이 얘기했는데, 이제 산에 이제, 어찌 보면 은주님은 이제, 산악회하고 같이 가면은 좋아서 이제 자주 가게 됐다는데, 저는 사실은 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산악회 한번 따라갔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바람에
그 뒤부터는 그 사람들 따라만 다니다가 어딜 갔다 왔는지 뭘 갔다 왔는지 도저히 기억이 없을 너무 정도로. 힘드셨구나. 아니 힘들다기보다도 너무 뭐라 할까 내 나름대로 산을 느끼고 보고 맞아. 이런 게 없더라고. 새벽까지 올라갔다가 뭐 또 진짜 정상까지 확 죽고 살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고 버스 타고 돌아와야 되고 뭐 이런 짜여진 코스. 그래서 나는 그게 좀 내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산에 산악회하고 가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후미대장을 맡았어요. 저는 산에 올릴 때 힘들잖아요. 산은 어떤 산이든 다 힘들거든요. 다 일단 힘들어. 오르는 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핑계 삼아 사진도 찍어주고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힘든데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는데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제가 핑계거리예요.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핑계라도 있어야 제가 산에 오는 재미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산이라는 게 좋은 공기 오래 마시려고 올라가는 건데 맞아요. 그 산악회 사람들이 그냥 죽기 살기로 올라가야 버스에서 내리면 그 사람들 얼굴 못 봐. 못 맞아요, 봐요. 맞아요. 정상에서 한 번 봐. 그래요. 그리고 맞- 내려와서 버스 탈 때 봐. 동의합니다. 맞아. 100% 동의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에서 내려서 뭐 누가 뭐 기다리든지 안 기다리든지 일단은 천천히 즐기면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위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도 하고 좋은 공기 오래 마시려고요. 그런 의미로 또 산에 가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 우리, 주디님. 저는 산악회를 간 적도 없고요. 높은 산을 오른 적도 없고요. 다만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우리 산에 누가 나무 하러 해가는지 가서 지켜보고 와라. 한 바퀴씩 돌아와라. 이제 예. 그런 것만 좀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저기 산에 갔을 때 이제 그게 어렸을 때 뭐 문둥병 걸린 그런 지금은 한센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애기들 이렇게 간을 먹는다 막 그래서 무서워갖고 그런 얘기 있었죠. 네,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다들 모르시나 보다. 있었어. 난 저는 그게 산하니까 생각이 나고요. 이제 최근에는 저는 이렇게 산을 즐겨 하질 않아서 동네 고봉산은 그래도 가끔 자주 가는데 네. 옛날에 그 북한산. 전 100군데까지 간 적이 없고요. 그 가봤자 국령사 또는 저쪽에 원효봉. 원효봉 거기가 최고고요. 거기 갈 때 스님 끊임없이 저는 이야기를 해요. 계속, 야, 너 힘들지 않아? 할 정도로, 저는 이제 항상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남보다 폐활량이 좋아서 그런지 이야기를 해도 숨이 차지 않고,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산에 가는 이유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쪽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식당이 많아요. 맞아요. 거기서 해물파전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이렇게 오는 재미에, 한 번씩 갔는데, 지금도 애들 아빠 손잡고, 이렇게 잘 가요. 1년에 그래도 몇 번씩은. 딱 그 정도. 몸을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등산을, 그러고 보니까, 예, 맞아요. 등산을 다들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환희방님 의견처럼 산악회를 따라가는 등산은 싫거든요. 저도 산을 즐기고 싶은데 그런 데서 따라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등산을 저 혼자 가는 등산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들 등산에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있네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70%가 산인 만큼 등산 인구도 많고 그리고 요새는 최근에는 등산 용품이 고가화되면서 골프를 넘어서 새로운 기족 스포츠라는 말이 있대요. 그렇지만 그건 둘째치고라도 저는 등산이 가장 좋은 스포츠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나만 욕심 안 내면 안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기 주디님 말처럼 가다가 내려와도 되고 난 정상까지 갈 체력이 되면 가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등산을 저는 이제 언제나 얘기하듯이 강력 추천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산에는 정발산이라고 하는 좋은 추억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제 정발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일산에 이사 왔을 때 일산에 뭐 산이 하나다. 그래서 일산이다. 근데 그 산이 정발산이래요. 그래서 그럼 정발산이 어딘가 있겠지. 아무리 봐도 산이 없어요. 정발산이 어디야? 근데 지하철역에 정발산이 있어요. 그럼 여기 근처에 상민이 있겠구나. 근데 정발산 옆에 조그만 언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발산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습게 봤죠, 솔직히. 북한산 자락에서 또 태어났으니까. 근데 우연히 보니까 이제 미강강장애님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내려오는데 등산복을 풀로 입으신 분들이 내려오세요. 나는 속으로 저 산이 낮아도 뭔가 있구나. 이게 그래도 좀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되나 보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도서관을 가는데 그래도 한 번은 가보자. 갔는데
예, 그분들이 오바였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근데 한번 가보고 나니까 왜 그 산이 그래도 가볼 만한 산인지는 알겠더라고요. 높이는 높지 않은데 등산로도 여러 개 있고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호수공원하고는 또 다른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 일산에 놀자 팀에 처음 합류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순서를 맡으면 정발산을 꼭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지난 3월 14일에 정발산에 같이 올랐는데 우리 또 정발산에 대해서 한번 느껴봤던 점 한 가지씩 얘기해 봐 주실까요? 우리 그날 우리 주디님부터 이번에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네. 예, 정발산의 정확한 명칭은 지금은 정발산 공원이고요. 일산에 산이 하나여갖고 일산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한 일이거든요. 그 고봉산이에요. 예, 해발 400m가 네, 넘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그거는 있습니다. 고봉산이에요. 그래요? 예, 잠깐, 예. 얼마가 넘는다고요? 400m가 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요? 예, 예. 꽤 높아요. 예. 그 일산이라는 그 명칭 자체는 좀 설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예. 산이 하나라서 일산이라고 했다고 하는 예, 설도 한매, 있고, 한매. 그리고 또 큰 산이라고 해서 일산이라는 말도 있고요. 한매마을이라는 아까 말씀, 거기에서 따서 한을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해서 첫 번째 간다 그래가지고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도. 나도 그게 비슷하게 들은 게 이제 이 주변에 우리가 보면 파주 이쪽으로 일산점 이쪽으로 다 평지지고 산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봉산이 그 해발 자체로는 별로 안 높은 것 같아도 평지에 우뚝 솟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게 느껴지죠. 그래서 한매 이런 식으로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디님도 얘기했는데 일산은 고봉산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발산의 정식 명칭은 정발산 공원이에요? 네, 네. 정발산 공원이고요. 그 정발산이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호수공원하고 정발산 공원을 중심으로 그게 이제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전원형 도시를 형성하고 있대요. 예, 일산 신도시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그리고 도보로 10분 거리에 호수공원이 위치했잖아요. 예. 그 연계가 돼갖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발산에 간 게 몇 번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일산에 살면서 정발산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으면 간첩이다. 간첩은 아니고. 제 주변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발산 혹시 가봤냐 했더니, 여기 그 택지지구에 이사 오신 몇 분은 안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첩이니까 간첩 소리 안 들으려면 일산에 살 때는 그래도 정발산 한번 다녀오시라 하고 제가 이야기는 전했어요. 갔다 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잘했습니다. 예. 저는 아주 자주 가거든요. 바로 그 밑에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 또 시간 되고 날씨 좋을 때는 집사람하고 가서 잔디밭에 앉아서 선탠도 하고 와인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실은 너무 많이 훼손됐어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가면은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데요? 지금도? 네, 지금도 그죠? 좋죠. 네, 유럽에 온 것처럼. 네, 네, 네. 바로 그런 분위기. 예. 네. 녹지도 그렇고 넓게 이렇게 잔디밭이 있어갖고. 맞아요. 예. 정발산 정상에 오르면 평심루라는 그 정자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갔다 왔어요. 보면은 고양시가 일단은 다 일산이 다 보이니까 너무 네, 좋고 맞아. 그 밑에 계단 조금만 내려오면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운동 체육 시설이 있어요. 네, 헬스장처럼 네. 그런 것도 매일 정발산에 오르고 내리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 정말에서 거의 네.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암 투병을 하시면서 정발산을 매일 올라가서 거기서 운동하고 내려와서 집에서 점심 드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하루에 몇 번씩 하셔갖고 그분은 암 치료까지 완전히 완쾌되신 분들도 계세요. 거기 그 정도로- 암센터에서 네.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가까운. 암센터 바로 위에가 정발산이 암센터가 산 자체에 있는 네, 있죠. 산에 있죠. 산에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서 정말 그 있구나. 암 환자들도 이제 조금 완쾌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산책 삼아서 거기 매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가면 저기 환자복 입으신 분들도 되게 네. 많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정발산은 그런 산이 주는 자연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 도서관도 있어요. 도서관도 있지요. 그렇죠. 아주 좋은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아람누리 도서관. 아니
그쪽에는 아람누리 도서관이 있고 이쪽 뒤쪽에 암센터 옆에는 마도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이 앞뒤로 2개나 있고 아까 지금 우리 주디님이 얘기하는데 아람누리 있죠. 그 도서관이 있죠. 암센터 있죠. 그런 공원들 있죠. 네. 있어요. 정말 좋죠. 게이트 볼장도 봤어요. 네. 요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또 이렇게 우리가 찾아봤는데 연리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연리근은 나무가 이렇게 가까이 자라서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어린 가지였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얘가 같이 자라거든요. 근데 연리지는 이게 가지가 붙은 거고 연리근은 뿌리가 붙은 건데 사실 안 그래도 그날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 얘기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찾지 않아서 그렇지. 흔해 빠진 게 산에 가면 연리근 하나네, 하나.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또 이제 우리 또 저희 또 정발산 간다고 그 정발산도 산이잖아요. 그래서 김밥에 컵라면 뭐 계란 쪼고 막 준비했거든요. 그거 먹다가 중간에 또 연리지를 찾았어요. 연리지다. 알고 보면 걔는 그냥 한 그루였어요. 그럼 제리님은 그날 뭐 재밌은 일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그 짐을 다 들고 가는데. 힘들게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때 등산 배낭을 어떤 분이 가득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꽤 무거웠는데 남자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그 남자 역할을 하느라고 무겁게 짐을 지고 올라갔습니다. 한이방님하고 나눠주었어요. 젊으신 분이잖아. 저는 거기 정발산 가서 좀 느꼈던 점은 이게 산이기는 한데 좀 섬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발산하고 호수공원하고 일산하고 이렇게 그 고봉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생태공원 같은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그 뭐 호수공원하고 정발산 사이에 지금 미관광장 있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시멘트 바닥으로 둘 게 아니라 잔디밭으로 해서 놓는다든지 그리고 또 정발산하고 고봉산하고 사이를 어떤 숲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면은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일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덕양구 쪽은 그래도 산이 좀 있지만은 일산 쪽에는 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녹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그쪽이 어떤 녹지 벨트를 형성을 한다 그러면은 시민들의 어떤 그런 그 녹지적인 삶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혜리님 의견에 정말 동의하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 정발산에서 우리가 가봤지만 방가시 마을 있잖아요. 그죠? 네네. 방가시 마을을 지나서 그 또 건너가면 풍동역 있는 곳이 있죠. 네, 그 그렇죠. 풍동으로 해서 그쪽으로 뒤로 넘어가면 그 고봉산으로 연결되는 루트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는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지금처럼 아파트가 안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숲길을 완전하게 조성해 놓지 않았지만은 자연 녹지대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개발을 하면서 중간중간 다 잘라먹고 건물들이 다 들어서 버렸죠. 그게 이제 도시 계획을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설정을 할 때 좀 계획을 하고 더 큰 그림으로 봤었으면 좋았을 것을. 좋았겠다 싶네요. 처음에 20만 도시 만들 때는 사실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도시가 형성되어졌는데 확장이 되면서 다 이제 잘라나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맞아요. 녹지라는 게 단순히 그 산소 공급 말고도 우리 도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정발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사실 저만 되게 부지런히 다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 삶에는 내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산에 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사실 그날도 저희가 그날 이제 같이 다닐 때도 이 주제는 제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환희방님께서 가장 이렇게 해박한 지식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었어요. 아니, 가인님이 정발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죠. 가장 많이 알고 계시죠. 그거는 사전적 지식. 열리지. 여기 그 전통공원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문화 해설사처럼 그런데 가이드 같았어요. 하여튼 생태 탐방한 것 같았고요. 여기서 하나 또 고봉산이 해발 400이 아니라 208m라고 하네요. 정정합니다. 네. 우리 집 근처 산이어서 제가 너무 높게 봤나 봐요. 실제로 높게 보여? 그럼 하여튼 정발산에 대해서 많이 같이 알아봤고요. 일산 FM은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산 FM의 일산의 놀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산에 놀자는 일산과 관련된 장소나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요. 일산에 놀자!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일산 FM의 일산에 놀자는 고양 미디어 센터가 제작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진행을 맡고 계신 제리님의 주식회사 후스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방식의 새로운 정원관리 기계를 소개합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하고 튼튼한 배터리 방식. 정원관리 기계 이고파워. 배터리 하나로 잔디깎기, 송풍기, 체인톱 등 6가지 공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고 강력한 배터리. 정원관리 기계 이고파워. 이고파워 정원관리 기계는 주식회사 후스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고파워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SG 워너비의 라라라입니다.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사랑 노래로 기분 전환 한번 해보십시다. SG 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일산의 놀자팀이 정발산을 탐방하기로 했는데 사실 저는 요새 하도 미세먼지가 극성이라서 그날도 그럴까봐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다행히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찌나 다행인지. 그날 날씨 아주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깔끔을 떠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있나 없나 마스크 잘 안 쓰고 그냥 막 다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저렇게 신경 안 쓰는 저도 이렇게 어떤 날은 먼지 냄새가 나는 걸 제가 느끼겠어요. 근데 저가 이렇게 느끼면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 먼지 냄새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먼지 냄새인가요? 비 오기 전에 그 흙냄새. 흙냄새? 네. 흙냄새는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좀 났었어요. 그런데 그게 평소에도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정도면 진짜 딴 사람들은 진짜 많이 신경 쓰이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특히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전혀 이렇게 대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대비하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대처법 같은 거 있으신가요? 미세먼지에 대한? 그냥 삼겹살을 좀 많이 먹으면 될까? 저희는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민감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저희는 공기청정기를 좀 틀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성능 좋은 걸 틀어요. 헤파 필터 있는 거예요. 네, 트루 헤파. 네, 헤파 필터. 99.7%. 그래서 0. 미세먼지가 옛날에는 10미크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개수가 많아지면은 황사주의보 내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초미세먼지라 그래가지고 0.25미크론 해가지고 2.5미크론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가 아주 작다 이런 뜻이. 그 사이즈까지 잡아낼 수 있는 청정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외부에 나갈 때에도 일회용 마스크. 네, 그거 꼭 사용을 해요. 그러시구나. 웬만하면은. 네, 그 마스크 보면은 그 의약 해갖고서는 그 농도가 정해진 게 있어요. 마스크에도. 근데 그게 너무 수치가 높은 거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여과율이 이게 공기 차단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역시도 일부 우리가 공기 중에 오염되어 있는 물질들을 걸러주는 정도는 되지만은 공기 자체를 바꿔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아까 누가 얘기하는데 환기가 제일 좋은데 환기해도 밖에도 미세먼지 있고 안에도 미세먼지 있고 하니까 문제는 별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죠. 공기청정기를 너무 믿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기업들이 제품을 팔아먹기 위한 어떤 그런 수치들이 중심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1차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모든 소위 말하는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거의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이 최근 이명박 정부부터 들어가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는데 그것은 거의 어찌 보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명박 시대 때 원전한다고 난리를 쳐놓고서 그때 다시 화력발전소도 엄청나게 짓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커넥션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1차적으로 그런 거 없애버리고 일단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배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잖아요. 한때는 보면은 SUV 같은 그런 차가 마치 일반 휘발유 성용차보다 훨씬 더 좋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요. 순 거짓말입니다. 차 자체도 좋지 않거니와 그 실제로 거기 내뿜는 배기가스들은 엄청나거든요. 인간을 죽이는 행위예요.
내가 볼 때는. SUV에도 천연가스 차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LPG. 그런 것들, 이제 디젤 차량 말하는 게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노후된 디젤 차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감하게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 이상은 어쩌면은 인간들을 가장 살인하는 그런 행위들이 곧 올 거라고 봐요. 그 노후된 차량 공기들이 많이 고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빌딩들이 많으니까 지금 노원구청장이면서 그 노원구 보궐선거에 나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연구한 게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미세먼지가 그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이용을 해서 그 물청소차 같은 거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런 거 차를 개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습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높으면 먼지가 밑으로 깔아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오신 분이 우리 주디님?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공익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유한킴벌리라는 뭐 회사 이름 밝혀도 되겠죠? 이런 거는. 예. 화장지 회사. 지난 1996년 2월부터 몽골의 초원에 석 달 이상 계속된 산불이 났대요. 그걸로 인해서 서울 면적의 70%에 달하는 땅이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고요. 이제 그 결과 자연이 균형 상태를 잃으며 생물의 다양성까지 뭐 줄어들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화재로 폐허가 된 몽골의 초원이 지금은 울창한 숲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바로 유한킴벌리 이고요. 무려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몽골의 사막화는 우리나라 황사와 미세먼지를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적인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서 2003년부터 쭉 해서 30만 그루의 나무 심기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넓이에 11배에 이르는 산림이 조성되었다고 해요. 뭐 이렇게 계속 뭐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이런 뭐 기업의 사회 공헌에 이런 거는 뭐 박수를 보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박수. 근데 고양시에도 몽골에 나무를 심는 걸 아세요? 그래요? 고양시가요? 네. 몽골하고 네. 뭐 이렇게 몽골. 자매 결연이라도 됐나요? 네네. 아 진짜요? 2009년도서부터 시작해갖고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황사의 발원지 고비 사막 그 경계에 있는 돈도 고비야. 거기에다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나무를 심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고향의 숲 이런 고향의 숲, 고향 고양시에서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게 참 진짜 좋은 일이거든요. 네네. 고양시의 특징이기도 하고 고양시가 그렇죠. 녹지 도시 표방하고 있는데 네네. 늘 말하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고양시는 좋은 조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일반적인 쓸모없는 땅이나 혹은 산을 사서 고양시가 공유. 공공적인 어떤 산으로 사서 네, 나무를 심고 녹지를 늘려가자 하는 것도 이미 조례화돼 있고 그 고양시는 상당히 있는데 아까 그 몽골 사막 나무 심기 그것도 처음에는 아주 잘 시행되다가 요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이제 그게 예산을 많이 줄였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좀 앞으로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무를 심고 있고요. 요 나무를 심는 몽골의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 일자리 창출까지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나무가 커가면서 우린 황사도 지금 심해졌지만 점점 그 심해지는 그 황사를 그 나무들이 커가면서 조금씩은 막아지고 있고 그쵸. 그 사람들도 나무를 심으면서 그 커가는 나무를 보고 많은 걸 느껴서 직업적으로 너무 만족해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향의 숲은 더 넓게 황사가 없는 날까지 앞으로도 쭉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진짜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네요. 그런데 아까 환희방님 말씀처럼 에너지를 화석연료로부터 얻는 에너지 생산 구조는 사실 미세먼지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황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흙의 먼지, 흙먼지 자연적인 거고요. 미세먼지는 이제 그 굴뚝의 매연이라던가, 그렇게 인공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화석 연료라던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신선한 채소하고 해조류 섭취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김, 해조류 미역, 섭취 다시마 그리고 병원 갔을 경우 얘기하는 건 항상 옷을 털어라. 문 밖에서라도 옷을 털어라, 최소한. 옷 털고 들어가라.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 알러지 같은 거랑 마찬가지로 꽃가루 같은 거 다 털고 들어가라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게 모든 방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디님 의견에 진짜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디님 덧붙여서 얘기하면 진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황사는 그냥 흙먼지예요. 흙먼지라서 인간에게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지. 그것도 물론 많으면 안 좋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흙도 먹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몸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독소죠. 독성들, 독극물이죠. 네, 쌓여가는 인간이 만든 독극물. 맞아요. 인간이 만든 그것도.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안 만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부나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는 손쉽게 화석연료 그런 거 했었는데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조금씩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난 14일에 정발산 탐방하시면서 정발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었던 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얘기를 해 주실까요?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뭐 블로그 같은 거 포스팅 된 거 보니까 정발산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연꽃, 뭐 수령 그런 것도. 근데 계절인 만큼 우리 찾아갔을 때는 나뭇잎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낙엽의 그런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예쁜 꽃을 볼 수도 없고 너무 어정쩡했어. 네, 그래서 계절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거 맞아요. 하나. 다음에 한 번 더 가는 걸로. 네. 우리 환희방님은요? 아쉬운 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이제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자꾸 줄어든다. 저는 소나무도 많았고 아주 작은 나무들도 많아서 숲이 좀 자연적인 원래 태초의적인 그런 게 많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자꾸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탐방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거는 좀 더 잃어가지고 있지 않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이 많이 울창한 게 좀 줄어든 상태예요? 많이 줄었죠. 그렇죠. 많이 줄었죠. 그렇구나. 그게 한때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 등산로가 흙이 많이 씻겨 내려가고 유실돼요. 네, 유실돼서 많이 파였었거든요. 그 나무 뿌리가 바깥으로 다 나와 있고 그래서 한때는 올라가는 사람들끼리 집에 근처에서 흙을 한 주머니씩 가져가서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네. 대단하다.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게 또 사라진 것 같아서 고정적으로 좀 꾸준히 우리가 살 땅이고 우리 집 근처에 정말 좋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조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산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흙 한 주머니씩 들고 올라가면 운동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일도 있었구나. 네네. 지금 보니까 유실되는 거 막으려고 가만히처럼 그렇게 짜여진 거 다 깔아놓더라고요. 여전히 나무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 그전에도 가희님이 마음이 아프다고 저거 나무가 아우성 치는 거예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리님은요? 저는 다녀오는 거는 너무 좋았고요. 네. 특별하게 이게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발산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특히 고양시 사람들이 좀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제리 맥가이님이 그런 얘기 해놨으니까 사람들 더 많아져 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그 길이 너무나 익숙한데 아직 가보지 않으셨거나 정발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어떻게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입구가 그렇지 않아도 가보니까 들어가는 많아요. 입구 그 표시가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한테 너무나 쉬운데 그런 거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정발산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한 산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 육교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그 의상 보고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약속 장소 갈 때도 거길 통과해서 가거든요. 이제 좀 집에서 좀 더 일찍 나오고 그래서 그거가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입구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입구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입구가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입구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안센터하고 그 도서관 사이로 찻길이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정상까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거기 가서 산을
장애인 이런 분들 휠체어 타고 못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근데 차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 그건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차가 갈 수 있는 길인데 사실 네. 못 가게 막아놨고요. 그렇죠. 대신에 아까 은주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휠체어 타신 분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변에 부모님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휠체어 갖고 바람 쐬고 싶다 하면 차 있는 이제 도심대 집 근처에 불편하면 거기 주차장에 차 대놓고 거기 얼마든지 휠체어 밀고 산책하셔도 되거든요. 네. 예,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진짜 다들 정발산을 이제 일산에 사신 내공이 오래되셔서 그런지 정발산에 대한 내정도 대단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지금도 이제 등산을 가고 싶을 때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발산에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발산은 진짜 이렇게 좀 산에긴 조금 미안하지만 산책하는 산이니까 정발산 공원. 예, 그러니까 공원. 다들 그런 쪽으로 다가서는데 그런 이제 저희 지금 이 의견들이 조금 더 반영돼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산 FM 일산의 놀자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는 DJ 가희입니다. 우리 일산의 놀자는 3주에 한 번씩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에는 어머니 방범대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좋아요와 하트를 부탁드립니다. 일산 FM은 놀이와 문학이 만난 문학교실 온에어 코너와 평범한 청춘이 만난 세상 이야기 청춘 만세 코너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세요. 횟수를 더해갈수록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건가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드네요. 처음에 일산장에 대해서 할 때만 해도 조금은 낯설고 이게 방송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제는 좀 일산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 있나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돼요. 저도 여러분도 주위에 같이 일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 발 먼저 찾아가 보고 경험해보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산의 놀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같이 한 DJ 환희방님, DJ 은주님, DJ 제리님, DJ 주디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송을 함께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짜 제일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술과 편집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DJ 가이고요. 오늘은 특히 DJ 환희방님께서 편집 많이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탁한 목소리에 저희 진행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일산 FM 일산의 놀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만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인사 같이 할까요? 바이바이.